이것들이 그냥 봐도 와 뭐야 이거 나 처음 듣는데 엄청 복잡하네.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인텔 할 때 이거 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하잖아요. 그럼 이건 줄 아세요? 내가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맡긴다. 보통 맡기는데 그게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쓸인잡으로 네. 공사적 필요한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인테리어 요새 네. 그 부동산 경영이 썩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담아야지 하시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대를 드리려고 하다가 또 낮춰서 하시는 분들 또 맡기려고 하다가 또 셀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점점 약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고 하시니까 무슨 소리야.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 아무튼 근데 제가 이야기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면 네.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 공사업체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핸들링하기가 좀 더 편한 것도 있는데 근데 막 직영공사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공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행위들이나 서류들이 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머리 아플라고 합니다. 서류. 머리 아파요. 우리가 발코니 확장하는데 뭐 서류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행위가 성낙서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간단하게 행위 좀 이따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거두지말고 바로 들어가보시죠. 같이 보시죠. 뉴빌드. 자, 뭐 공사 사전 준비. 자, 우리가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룡이님이 집 인테리어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인테리어 해야 돼. 네. 신정날. 못해요. 1월 1일. 1월 2일 날은 뭐지? 1월 2일 날 그냥 가가지고 답대리 부시고 뭐 철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면. 관리사무소 전화. 그렇죠. 아니,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전화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인데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공사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 내 공사허가 신청서라는 걸 어디? 관리실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가 제출합니다. 어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공사 허가서라고 신청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마다 네. 양식이 조금씩 다 틀려요.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네.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행하는 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 돼. 네. 그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사 신청서를 하게 되면 뭐 세대는 어떻게 되고 공사업체에 뭐 적으라는데 없으면 본인 전화번호 주면 돼요. 네. 중요한 게 요거네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적는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는요 소음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소음이 네. 어디서 많이 나는 이런 것도 막 기재하라고 해요. 그렇군요. 소음 심한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좀 덜 심한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엘리베이터 붙어있는 공고 보면 네네. 이때는 뭐 저기 부신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업체가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사업자 번호하고 뭐 주민등록번호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 뭐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 어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하는 데인데 이건 뭐다? 관리사무실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다. 네. 이렇게 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뭐냐면 그쪽에서 그래요.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동의서를.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입주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네. 이 입주 동의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당되는 그 아파트 동에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네. 공사를 하겠다는 허락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통 두 가지로 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다루겠지만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구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동의서를 받아야 될 동의율과 그 발코니 확장이 안 할 때의 동의서 받는 동의율이 달라요. 동의율이 다르다. 동의율이 다르다. 네. 자, 만약 발코니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서류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해당 되는 동의 50%를 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발코니 확장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사무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아래 윗집의 몇 층까지 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했을 때 몇 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줘요. 때려 부시니까 더 많은 동의율이 필요하겠네요. 발코니 같은 경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적게까지 해본 건 뭐냐면 해당되는 그 동의 아파트 호수 아래 윗집, 위, 아래, 앞집, 뒷집.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로만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요, 말이 그렇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소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럼 벽 타고 막
네. 어쨌든 이렇게 동의를 다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없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 같은 거나 간단히 메모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만약에 동의를 받으러 갔어요. 네. 근데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그 세대주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는 경우가 붙여놓는 경우 있잖아요. 네.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안 계셔서 왔어요. 근데 공사를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본인들한테는 동의를 받으러 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기분의 차이. 기분의 차이잖아요. 네.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와 아닌 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면 좋다. 왜? 저는 제가 인테리어를 B2C 형태에서 개인 주택 공사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민원입니다. 민원이 정말 제일 힘들어요. 저도 무슨 견적을 받다 보니까 민원 처리 비용 현금이 별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힘드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일단 발생하면 머리가 지긋지긋.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받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각서를 쓰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해서 쭉 해서 상기 뭐 공사를 진행하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뭐 주의사항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각서까지 딱 써가지고 제출 딱 하면 네. 뭘 주냐면 공사 안내물이라는 걸 딱 줍니다. 공사 안내물이라는 걸 주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엘리베이터나 각 층의 복도 노티스 공간에다 네. 딱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네. 우리가 발코니 확장한 경우 되게 많잖아.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냥 관리사무소 가서 발코니 확장한 거야. 뭐 얘는 싹퉁문도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우리가 받았던 그 서류 있잖아요. 네. 그 서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의서. 동의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행위허가 승낙이라는 겁니다. 행위허가 승낙. 행위허가 승낙서라는 걸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확장할래 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가서 내가 확장할 테니까 확인해줘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잖아요. 네. 사업승인을 받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업승인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 도면 나오죠. 네. 그 도면에서 기존에 있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경 전의 도면과 변경 후의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당되는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 행위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도면이 이랬어.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발코니로 확장을 하고 여기도 확장을 하고 여기는 도화인데 도화를 없애고 여기다가 벽체를 만들 거야. 여기 있는 내력벽을 어떻게?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의 행위들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런 형태에 대한 거를 보면은 내력벽과 비내력벽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소방 설비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별건 확장 면적 어떻게 된다. 요런 작업들 다 해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네.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도 써야 되고 구조안전 확인서도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걸 보면 구조안전 확인서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구조 관련된 데서 만들어줘야 된다. 네. 철거 사유서 이건 그냥 적으면 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행위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행위허가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면 된다. 내면 된다. 끝이다. 끝이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이 그냥 봐도 와 뭐야 이거 나 처음 듣는데 엄청 복잡하네.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인테리어 할 때 이거 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하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맡긴다. 보통 맡기는데 그게 네. 인테리어 회사에서는요. 인테리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해요.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뭐냐면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써서 진행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있잖아요. 본인 신분증하고요. 업체에서 대리 위임장을 작성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소리를 쫙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딱 들어가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요. 업체에다 대행을 하면 비용이 2번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동의서를 받는 비용이 1번 발생. 네. 그리고 행위허가를 받는 비용 발생.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업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20만 원 업다운. 네. 그리고 행위허가를 받는 거는 40만 원에서 업다운. 요새는 저 가격이 좀 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업체는 뭐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땠어요? 제가 알쓸인잡으로 되게 가볍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직영 인테리어 하실 분들이면 꿀팁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준비가 안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지? 네네. 그렇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신청서 넣고 허가 받을 때까지.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특히 우리 발코니 확장할 때 행위가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하고 진행하는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도 막 걸리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공사 중단, 원상 복구 막 이렇게 된다. 과태료 맞고. 그래서 막 약간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사하다가 만약에 뭐 걸리면 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왜 안 걸리면 그냥 가니까. 안 걸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어떤 법적 절차 정확하게 밟으셔서 행위가 승낙까지 받고 진행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또 사용 승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보통 신청 넣고 허가 받기까지 며칠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2주 안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 좀 빨리 할 수 있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이때했을 때 참고만 해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해주셔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 원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